그래서 표정까지 뭐 한다, 뭐 얘기하고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 참. 어이구, 벌써. 그러면 일단 이제 시작할게요. 다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완전 그냥 얼굴 각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뭐 제가 뭐 중요한 얘기 하다가 나간 건 아니죠. 어, 자, 얼굴. 우선, 자, 얼굴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면과, 정측면, 반측면, 45도 각도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측면 각도로 있고, 그 사이에 하나씩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각도. 5가지 각도? 뭐 이거는 뭐 정면이야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해놓고 들어가요. 규정을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들어가요. 정확하게 어떤 각도다 이렇게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정면과 반측면 사이에 그 그림이다. 반측면과 정측면 사이에 어떤 그 뭐 그림 이미지다. 이런 정도로만 파악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여기에서 2가지를 제가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방법적으로 접근하게 됐을 경우에, 특정 각도에다가 의식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생각이 엄청 짧아져요. 단순해져요, 생각이. 무슨 말이냐면, 정면에서 시작해서 정측면이 끝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방법적으로 접근한 만큼의 어떤 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뭐냐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응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려면 너무 방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고개를 돌리거나 카메라를 돌렸을 때 360도 방향으로 다 회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꼭 정면에서 딱 시작해서 완전 측면에서 끝난다가 아니라 완전 측면에서 뒤통수가 보이는 과정까지도 갈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죠. 그러니까 딱 완전 측면에서 끝나지 말고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든 카메라를 돌리든 각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그 현상 자체로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방법적으로 접근해서 딱 요 5가지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생각이 그 이상으로도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의 어떤 얘기를 드린다면 눈과 귀의 어떤 간격이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면에서 측면 쪽으로 갈수록 여기 코를 둘게요. 자, 정면에서 측면 쪽으로 갈수록 눈과 귀 사이의 간격은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측면으로 갈수록 조금 더 멀어지고 조금 더 간격이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정측면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얘랑 눈과 귀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가 더 많아지죠. 많이 보여지게 되죠. 자, 요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딱 완전 측면에서 정측면에서 그만 하지 말고 더 뒤에서 보는 각도로의 어떤 접근도 꼭 필요하고요. 요런 각도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각도고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이 각도를 그렇게 많이 그린 적은 없어요. 그 연재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그려야 되니까 보다 보니 요 각도의 쓰임새가 그때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각도입니다. 마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나름 유용합니다. 자, 요런 방향까지도 얘기를 같이 이런 거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각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사방을 찍는 그 느낌처럼 그냥 그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너무 방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이제 큰 틀이라고 볼게요. 큰 틀이라고 보면 눈, 코, 입은 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큰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눈, 코, 입이 위치해 있는 건 얼굴의 정면부입니다. 눈, 코, 입이 위치해 있는 건 얼굴의 정면부예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요. 직육면체로 봤을 때 귀는 옆면부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귀는 옆면부에 붙어 있고 눈, 코, 입은 정면부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얼굴의 각도가 변화가 되면 있잖아요. 각도가 변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게 눈과 귀의 간격이 멀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왜 변화가 생기느냐? 눈은 정면부에 위치해 있고 귀는 측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면이 꺾여버리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측면이 많이 보여지게 되면 옆면이 많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눈과 귀의 간격이 떨어지는, 멀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도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 얼굴을 약간 직육면체 형식으로 파악하시면서 얼굴을 직육면체 형식으로 파악하시면서 면을 분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정면을 그리면 정면부가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내가 반측면을 그릴 거다라는 거예요. 반측면을 그릴 건데 정면부가 많이 보이는 반측면을 그릴지 정면부가 적게 보이는 반측면을 그릴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정면부가 많이 보이는 반측면을 선택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측면부가 많이 보이는 방향을 선택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애초에 눈, 코, 입을 그리는 그 위치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각도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각도 변화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틀이라고 봐야겠죠. 얼굴을 면적으로 먼저 해석한다라는 게 항상 그리듯이 덤벼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덤벼든다라는 의미는 눈 그리고 반대편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뭐 외곽선 잡고 목 그리고 목선 따라 어깨 잡고 어깨 그리고 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각도를 그려야지 얼굴을 어떤 각도를 그려야지 얼굴을 얼마만큼 돌렸는 걸 그려야지 고개를 들었는 걸 그릴지 고개를 숙였는 걸 그릴지 허리를 숙인 걸 그릴지 허리를 뒤로 젖힌 걸 그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은 먼저 하고 접근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원고 만화에서 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동작을 하든 연기를 하든 해야 되니까요. 습관적으로 그리게 되면 그냥 똑같은 그림이 찍어내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얼굴의 각도, 같은 얼굴의 각도, 같은 동작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상황에 필요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도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내가 어떤 방향에서의 각도를 선정할 건지를 정하고 거기에서 정면부가 많이 보여질지 측면부가 많이 보여질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판단하고 얼굴을 그려 들어가게 되면 훨씬 실수할 그런 틀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눈, 코, 입을 얼굴과 따로 가져간다라는 말은 눈, 코, 입은 얼굴의 면은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로 보면서 접근하고 눈, 코, 입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눈도 튀어나와 있고 코도 튀어나와 있고 입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눈, 코,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각도가 변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습을 따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과 결과적으로 얼굴에 그 약간 틀어져 있는 각도에 맞게 눈, 코, 입을 갖다 붙인다. 뭐 이런 의미.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이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든 뭐 적으시든 뭐 문자를 남기시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해 안 됐다고 생각되시면 얘기 주세요. 자, 일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크게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말만 많지. 그러니까 얼굴을 면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기에 바빠서 들어가지 말고 어떤 각도가 내가 그리려는 것인지, 어떤 각도가 필요한지 여기에 따라 자기가 면을 나눠서 정면부가 많이 보이는지 측면부가 많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조금 조정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눈, 코, 입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 코, 입을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림을 배울 때도 그랬던 거지만 몰라서 못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못 그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느끼기에는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안 그리는 거라는 의미로 저는 항상 해석을 해요. 팔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건 저도 팔 들면 뭐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미지 몰라요. 하지만 몰라서 그걸 안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팔을 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근육을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각도가 바뀌면서 눈, 코, 입이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의 각도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내가 측면 가까이 반측면 형태로 그려보고 싶다. 일단은 하는 거죠. 면을 분명한 건 측면으로 가까이 갈수록 정면부의 면적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확실한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눈, 코, 입을 그려서 이상하게 나와도 그게 남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 그러고 나서 이상한 그림을 자기가 마주하고 그러면 뭐 약간의 자괴감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그린다고 모른다고 해서 접근을 안 하시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안 좋습니다. 자, 얼굴 면에 대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만 하다가 오늘 다 가겠다. 오늘이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은 너무 많아서. 47분인데 9시까지 하고 일단 끊을게요. 통화한다고 헛짓을 했어. 자, 그러면 얼굴 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뭐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러면 두개골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넣으면, 두개골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두개골은 얼굴의 면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면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파악이에요. 이거에 대한 파악. 자, 정면은 눈, 코, 입이 있다고 했고 측면에는 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두개골에서 모서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 여기가 모서리잖아요. 그죠? 두개골에서 모서리 지점을 찾아내게 된다면 눈, 코, 입과 귀를 그 면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에서 모서리를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얼굴 각도를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내가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얼굴 면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눈, 코, 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건 얘기가 할 게 엄청 많은데. 눈, 코, 입. 자, 눈, 코, 입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눈이랑 코랑 입이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뭐 이게 똑같으면 큰일이겠죠. 눈, 코, 입의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는데 공통된 정보가 있습니다. 공통된 정보. 눈과 코와 입이 생김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셋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될 정보가 튀어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눈도 튀어나와 있고요. 코도 튀어나와 있고요. 입도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역시 이 부분도 두개골이나 해부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눈이라고 하면 저 안구 구멍이 있으면 뭐 당구공이든 탁구공만한 그 동그란 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됩니다. 눈입니다. 눈. 눈썹 붙고 가죽이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여기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뭐 미술 관련 책들 보면 거기에도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눈, 코, 입은 튀어나와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코도 마찬가지죠. 코 튀어나와 있는 건 당연히 파악할 수 있죠. 코도 튀어나와 있고. 입도 보면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틀니 보면 말발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은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 코, 입이 다 튀어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눈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될 건 눈이 튀어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코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될 말도 역시 코도 튀어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눈이 크냐 작으냐 뭐 찢어졌냐 뭐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각도 바뀌는 그 과정에서의 눈, 코, 입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자, 정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뭐 저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항상 쉽게 접근하는 편인데 자, 정면은 이렇게 눈이 생겼다고 할게요. 이거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방향은 그냥 제가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그럼 반측면, 완전 측면 90도 각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요 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측면 눈을 잘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완전 측면의 눈을 잘 그리기 위해 왜 고민을 하느냐 뭐 이런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의 정면과 완전 측면의 눈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부터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절대 이거는 방법화 되었을 뿐이지 이게 안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정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측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완전 측면인데 눈이 이렇게 길게 나올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안구가, 자, 이 지점이 가장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가장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반측면에서는 한 이 정도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쯤에서. 좀 더 측면 쪽으로 가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눈동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눈동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자, 이만큼 각도가 돌아간 거죠, 그죠? 그러면 한 이 정도 면이 여기서는 안 보여지게 된 거죠, 그죠? 안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돌아간 만큼 면이 좁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이 각이 더 심하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각이 더 심하게 꺾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 각을 한번 보시면 방법적으로만 접근하면요, 이게 더 심하게 꺾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눈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화적으로 다양한 그림 스타일들로 제가 뭐 다양한 그림 스타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접근을 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눈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눈도 있을 수 있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눈도 있을 수 있죠. 눈동자가 그 동공이 동그란 건 그냥 실제 사람의 그 눈의 비율이면 동공이 동그랗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요런 형태란 거예요. 근데 지금 요런 눈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사람 눈보다 다르죠. 가로가 실제 사람 눈은 가로가 더 넓은데 여기서는 거의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동그란 형태의 동공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동공의 형태가 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변화들은 그렇게 알맞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각도를 바뀔 때 저는 여기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여기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폭은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스타일을 내가 잘 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림 스타일들을 각도마다 자료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했던 이 얘기가 그림에서 보여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각도가 틀어지면서 동공이 동그랗게 안 보여지는 거겠죠. 자, 뭐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캐릭터성을 각도가 바뀌어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폭이 줄어들었고 이런 게 더 꺾어졌다는 거예요. 더 꺾었죠, 그죠? 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건 그 눈, 코, 입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도 제가 9시 다 돼가네요. 맨 처음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뭐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다 달라요. 각자가 선호하는, 지향하는 그림 스타일들은 다 달라요. 자, 하지만 제가 그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는 분명히 존중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같은 스타일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 안에서 수준 차이는 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유사한 그림 스타일인데 그러면 같은 스타일의 그림이면 다 똑같이 잘 그려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스타일로 놓고 봤을 때도 더 잘 그린 그림처럼 느껴지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림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동일한 스타일에도 수준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결국 그 수준이라는 것은 뭐 이건 뭐 객관적인 의미니까 해부학적인 요소가 그 수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눈, 코, 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눈만 했지만 스타일을 떠나서 제가 다양한 그림의 스타일을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스타일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눈을 그릴 때에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들이 눈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눈을 그리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사람의 눈의 해부학적인 그 구조를 반영하면서 눈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중들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눈은 동그란데 눈을 네모나게 그리면 그게 스타일적으로 존중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눈의 어떤 형태는 동그랗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공을 네모나게 그리는 사람이 만화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대중적으로 잘 그렸다 라는 말 평가 자체를 받기가 힘든 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이미지적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그 이미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작가들은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머릿속으로는 두개골에서의 해부학적으로의 눈의 어떤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대중들로부터 이걸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스타일만 쫓아간 사람들,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의 그림과 같은 스타일을 따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서 수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알고 덤벼드는 것과 껍데기를 쫓아가는 것에서의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피스 작가나 베가본드 작가나 뭐 나루토 작가나 그림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두개골을 그려내라고 했을 때 과연 다 다른 두개골을 그려낼 것이냐, 그 사람들의 만화 그림 스타일만큼의 다른 두개골을 그려낼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의 두개골들은 그려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거를 소화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방식이 개인의 차가 있었다라는 것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 드렸던 건 눈이 튀어나와 있고 그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그 각도가 바뀌면서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 변화를 가져간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 스타일에서 다양한 각도별로 얼굴을 모아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눈의 형태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각도가 변하면서 눈의 이미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보고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분명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각도에서 눈을 왜 이렇게 그렸구나. 그거는 실제 사람의 눈이 튀어나와 있는 이 현상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된 거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단순히 그 사람의 이미지를 쫓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내가 쫓아간 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각도를 틀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각도를 틀었을 때 또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내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미지만 쫓아가게 되면 응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각도를 따라 그리고 그 각도를 따라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야만이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게 만들어져야 내가 응용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하게 되면 응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해서 한번 끊어야 되겠는데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에서 뭐 크게 오해 없이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캐릭터를 연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캐릭터를 연습하시면서 얼굴에 각도 변화를 주시면서 눈, 코, 입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끝나고 바로 다음에도 한 5분 쉬었다가 바로 다음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얼굴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은 얼굴 각도 트는 것만 해야 될 것 같고 뭐 두개골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할게요. 두개골이랑 뭐 두개골 하면서 미간, 표정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얼굴 각도 바꾸는 거에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 한 10분 휴식했다가 할게요.